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배터리 가격, 특히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 시대를 여는데 혹시라도 위협이 될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이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들어서 말이죠. 니켈과 리튬 가격이 50% 안팎의 급등을 했던데, 사실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오른 걸 보면 이거 비트코인 오를 때 그 그렇죠. 모습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 산업의 이런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의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가 말씀하신 리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로 많이 쓰는 게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철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런 소재 배터리가 가격의 한 40%를 차지한단 말이죠. 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양극재로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조달해서 쓰잖아요. 조달 가격을 좀 찾아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도입 가격이 2020년에는 킬로그램당 16.5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21.8달러였다가 올해 1분기에 33.8달러까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삼성 SDI도 2020년 25.4달러에서 올해는 32.8달러. SK온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당연히 사오니까. 지난해 22.3달러였는데 올해 이제 36.7달러.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원가에 즉시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격에 배터리를 받아서 사용하는 완성차 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가 인상 압박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걸 가격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반영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좋겠죠. 그런데 해버리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같이 오르면 참 좋을 텐데 보조금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기차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전동화 속도를 내다가 주춤하면 배터리를 많이 사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배터리 생산이 예상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 기업의 생산도 결국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 시대가 진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잖아요. 예. 혹시라도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 봐 좀 우려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기업의 고민이 뭐냐면 전동화에 따른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동화 속도를 내는데 이게 돈이 지금 꽤 벌리지가 않습니다. 팔아서 이익을 못 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대표적인 방법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대량 생산에 따른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전동화 속도 조절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내연기관에 더 의존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아직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이제 보험 가입한 차량 대비 전기차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생각보다 수치가 한 25만 대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수준에서도 원자재가 벌써 올라 버리니까 네. 이거 혹시라도 전기차 지금 목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대수의 50%를 2030년까지 맞추겠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 어떻게든 좀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블룸버그 에너지 파이낸스가 흥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자주 인용을 하는 편인데, 먼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글로벌 신차 시장에서 적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1, 2%, 많게는 3, 4%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비중이 2030년에 60%까지 돼야 됩니다. 와. 그럼 이게 숫자로 따지면 5,500만 대 정도 돼요. 연간. 2040년에는 한 7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측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에 연간 판매되는 180만 대 중에 60%, 그러니까 108만 대가 완전히 배터리 전기차로 팔려야 돼요. 글로벌에서는 한 3,500만 대 수준을 보는데, 이때 필요한 배터리가 2.6 테라와트입니다. 이 테라와트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 한 270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2030년만 돼도 이거 10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 10배. 그러면 소재도 10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매년 필요하니까 결국은 소재 고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약간 걱정되는데요. 이게 전체 전기차 시장 또 전체 배터리 시장을 봤을 때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주력인 삼원계 배터리가 효율이 훨씬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우리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니까 이제는 그러면 차라리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훨씬 더 값싼 거 아닌가? 그러면서 중국이 자꾸만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력을 더 얻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LCD 산업에서 중국한테 밀린 적이 있는데 배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걱정이 이미 현실로 돼가고 있는 이미 거죠. 현실인가요? 네, 지금 왜냐하면 우려가? 네.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배터리를 조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과거에 중국이 주로 사용하던 그 인산철 배터리가 성능이 꽤 안 좋았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그냥 흔히 하잖아요. 양질 전화라고. 양쪽으로 워낙 만들어내다 보니까 질적으로 발전해 버린 거죠. 물량 공세에 당연히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산철 배터리가 상당한 그러니까 주력 보급형 전기차는 주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현재 글로벌 양극재 업계가 이 양극재 물량을 증가를 하고 있는데 1,1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중에 네. 인산철 양극재가 전체 64%. 그러니까 이미 상당 비중을 인산철이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도 야, 더 이상 우리가 3원계만 했다가는 그 3원계는 프리미엄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종은 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급형 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검토하다가 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산철 시장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죠. 사실 이게 인산철이 약간 걱정되는 건 전기차를 인식할 때 주력차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세컨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인산철의 주행거리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고 효율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인산철 시장만 더 커져가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종하고 넌 프리미엄이 간극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좀 비싸고 성능이 안정돼 있고 고성능이고 주행거리가 꽤 긴 네. 그런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배터리가 쓰인다 그러면 경차, 소형차 이런 차들은 한 300km 정도만 가고 가격에 상당히 소비자들과 민감도가 높으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쓰는 건데 이게 대수로 따지면 저가형 훨씬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 시장이 물량으로는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쨌든 빠른 시장 변화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즘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그야말로 뭐 연문준도 돈을 계속 풀고 정부도 네.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기조가 긴축, 돈 아껴, 돈 쓰지 마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도 제일 먼저 줄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줄이게 되면 전기차가 아직은 가솔린 차량보다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더 비싼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사라지면 혹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과거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가 한 $400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없앴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300대 정도 팔리던 전기차가 0대가 됐어요. 아니 400달러면 그밖에 안 되는데도 50만 원 네, 정도. 그밖에 안 되는데도 보조금이 없다는 이유로 0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50만 원에 민감한 거죠? 결국은 전기차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받고 사야 된다라는 즉 이 얘기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접근할 때 네. 내가 친환경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명분은 친환경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얼마의 보조금을 받고 에너지 비용 얼마가 절감이 되니까 나에게 이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던 보조금이 사라지면 경제적 메리트가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럼 나 안 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키운 것이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이 전기차 1등인데 중국이 지금까지 전기차 보증금을 쓴 돈이 얼마냐면 무려 133조 원입니다. 진짜 엄청난 돈을 썼군요, 보조금으로.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전기차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 133조 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네. 근데 중국도 고민인 거예요. 아. 해마다 20조 원을 쓰는데 네. 이걸 매년 줘야 되나?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보조금을 안 주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 안 준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또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안 사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정 부담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중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삭감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변화가 우리나라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지금 해마다 줄이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도 줄였고 작년 대비 100만 원 줄였고 내년에도 줄일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은 줄이고 대신 보급 대수는 늘린다. 이 얘기는 자동차 제조사가 가격을 내린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재료가 비싸지는데. 원재 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내리는커녕 네. 높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설령 보조금이 있다 그래도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 안 사면 어디로 가냐? 다시 내연기관이죠. 네. 아, 그리고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살 때는 좀 비싸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전기 충전 요금은 굉장히 싸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싼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그 사이에 한국전력이 1분기에 전 수치 보고 정말 놀랐던 게 매출이 16조 원인데 적자가 7.8조 원. 절반이 적자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 휘발유에는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전기요금이 싼 거라면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싼 전기요금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 휘발유 가격에 상당히 근접하는 상황까지 오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1리터와 1kWh의 이제 효율 차이를 놓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 충전료를 할인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2017년도에 원래는 이제 급속 충전기 기준 킬로와트 시당 313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전이. 그 당시에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5,00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많이 보급하자. 그런데 충전료가 비싸다는 불만들이 있으니 이거를 50% 내려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를 내려줬어요. 네. 그런데 2020년이 됐는데 그때 전기차 누적 대수가 13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이 380억 정도 전기차 충전에서 적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적자 못 봅니다.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50% 할인해주고 있던 거를 바로 환원해버리면 이용자의 부담이 너무 증가하니 순차적으로 올립시다. 라고 해서 이제 올해 6월 30일 이달 말에 모든 할인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 킬로와트 즉 전력에는 유류와 동일한 세금이 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 1리터에는 지금 1,900원이면 대략 한 80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는 전력 기반 부가금밖에 없거든요. 네. 부가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은 어디선가는 계속 보조금을 준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텐데 네. 이거 어디서 만들지? 이제 그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유류세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에도 세금을 붙여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세수가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전기차 보급 대수 늘어난 만큼 유류세를 정부에서는 이거 세금 못 걷을 텐데 과연 정부가 과거의 디젤차의 경우에도 네.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는 우리가 그걸 한번 봤단 말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한 전기 요금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기 보급 측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보통 뭐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돈 얘기하면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거 근데 소비자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야지. 당연하죠. 이거를 그냥 쉬쉬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막 올려버리고 그러면 잘못해서 이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결국은 못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한다. 이것도 전제는 네. 적자를 감안하고 동결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유, 지금 적자가 막. 그러면 그 적자는 누군가는 다시 또 메워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기차가 한 우리나라에서 1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고 많게는 한 300만 대 정도 등록이 됐을 때 대체 세수의 부족분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매년 연도로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한 84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와, 84조 이런 원. 연구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대신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보전해야 되겠죠. 네. 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전기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와, 이게 점점 더 머리 아픈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들이 원래 다 편리한 걸 찾는 게 그럼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에 영업용 차량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일종의 개인용 차량들 네. 이런 차량들은 충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글들이 네, SNS에서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렇죠.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쉽게 예를 하나 드리면 도로가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동차의 증가율을 도로의 증가율이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충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영업용 차가 대거 투입이 되니까 택시만 해도 하루에 주행거리가 평균 220km입니다. 오. 우리 같은 그 일반 자가용 승용차 네. 평균 주행거리가 36km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우리는 36km만 갈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하면 되는데 네. 택시는 220km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만큼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런데 영업용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가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기존의 이용자들이 내가 먼저 이용할래, 내가 먼저 차지할래, 이것이 결국은 불편해. 이렇게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충전 인프라를 정부가 계속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 스스로가 인프라를 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인프라 깔아도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시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충전 사업을 한국전력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한국전력이 네. 자기들이 사온 전력으로 자기들이 파는 거잖아요. 네. 그하고 민간 사업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판매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충전기가 네.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차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서서 네. 기름 넣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충전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차의 개념이 들어가요. 땅값이 들어가네요. 땅값.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하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나 좋은 충전기들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올 때 주차료를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에 야 이게 들어가야 되나? 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충전 비용보다 잘못하면 주차 요금이 더 그러니까. 비쌀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참 궁금한데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예상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약간 우려가 좀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 그럼 내연기관의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건지 아니면 수소차라는 새로운 대안이 생길 수 있는 건지 혹시 시장의 변화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어쨌든 무조건 빠르게 네, 간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제조사 측면에서 보면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맞으니까 강제로라도 판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많이 만들어서. 네. 동시에 비용을 낮추는 연구들을 해가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빨리 보급해가지고 어쨌든 대수를 늘려놔야 탄소 국경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출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할 텐데 문제는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비용 감당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기업은 우리는 스스로 다 못한다. 정부가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도 우리도 돈이 없다 지금. 이제 점점 긴축 정책이라. 이제 뭐 각자 도생하자. 네. 생존하기 어려우면 그냥 망해라. 네. 뭐 망해라. 네. 그건 좀 몰랐는데. 일부 나라에서 네. 실제로 그런 유럽에서는 그런 메시지 줍니다. 정말요? 네, 유럽의 자동차 위원회가 네. 연합을 찾아가서
배출가스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네. 이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가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유럽연합의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문 닫으세요. 야. 환경이 중요하지 네.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니까 네. 자동차 회사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건 수소차는 여전히 보급 속도가 느린데 예. 혹시 수소차가 그래도 대안이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인프라가 조금씩 늘어나면 수소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수소도.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소차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품의 문제와 인프라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문제는 내구성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1세대 수소 전기차를 타신 분들의 얘기가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났더니 부품 하나 바꾸는데 몇백만 원이더라. 그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이 아직 못 받쳐준다는 얘기가 그거를 좀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구축하냐인데 인프라를 빨리 구축할 때 돈이 또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두고 이거는 주로 상용차 위주로 운행을 하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또 생겼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수소 상용차 하지 마. 배터리 붙여. 네. 네. 그랬더니 그 엄청나게 큰 상용차의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할 거야? 그랬더니 충전기를 초초초초 급속으로 하면 돼. 용량 높여서 메가와트급으로 충전하면 돼. 와. 네. 그래서 전용 충전기를 만들자라고 지금 미국에서 네. 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수입 트럭 전기 회사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 수소로 상용차를 하고자 했던 요 속도마저 조금 주춤은 되겠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건요. 이렇게 메가와트급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나게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요금이 더 올라가던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왜 충전 속도가 빠른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면 전기 요금이 더 비싸거나 또 이 어떤 효율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고속도로 이용하면 통행료이죠. 네. 국도 이용하면 통행료 안 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급속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급속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전선의 굵기라든가 원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네. 저항이 커지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재료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비싸게 받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네.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꼭 수소를 연료전지로 써야 되니? 그 수소 자체를 합성해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쓰면 안 될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어서 합성 연료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걸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그냥 태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배출가스가 90%가 줄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로 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전기차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을 볼 땐. 혹시 그냥 차 전체가 그냥 비싼 상태로 전기차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건지 미래 모습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갈까요? 좀 궁금해지거든요. 소재가 고갈되는 전지 하에서는 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도 결국은 나중에 다 쓴 배터리에서 소재를 다시 추출해가지고 리사이클링 순환을 만들어내야 이게 가능한 구도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소재 고갈로 인해서 배터리 값은 더 올라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연기관에 세금을 더 붙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네. 엔진세라고 그러는데 네. 내연기관에다가 일부러 네. 비싼 세금을 붙여서 못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변화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아마 투자자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과연 전기차 이 원자재 가격 폭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가야 할지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